연세도 있으신데 왜 여기까지 오셨대? 집에서 쉬셔야 할 분인데? 사람들은 그를 이미 판단한 상태였다. 구청 평생교육관 오후 2시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들어온다. 자리에 앉기 전 가방을 한 번 더 끌어당기고 의자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앉는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리고 누군가는 웃음을 삼킨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다만 돋보기를 꺼내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댈 뿐이다. 모두가 같은 수업을 듣고 있었지만 같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그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왜 질문을 하려다 멈췄는지, 그 이유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이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청 평생교육관 3층 컴퓨터 교실. 오후 2시가 되면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김순자, 78. 그는 항상 맨 뒤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조심스럽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닿지 않게 의자 등받이에 살짝 기대어 놓습니다. 강사가 앞에서 말합니다. 오늘은 파일 저장하는 법 배울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손가락이 빠르게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클릭 소리가 경쾌합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돋보기를 꺼냅니다. 화면에 가까이 얼굴을 댑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강사가 누른 메뉴를 따라 찾아봅니다. 파일이라고 쓰인 글자가 작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칩니다. 연필로 천천히 적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강사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자, 이제 저장 위치 선택하시고요. 파일명 입력하고 여기 저장 버튼 누르면 끝이에요. 새 문장이 5초 만에 지나갑니다. 순자의 손이 멈춥니다. 노트의 저장 위치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앞을 봅니다. 강사는 이미 다음 화면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순자는 손을 들여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봅니다. 자판 위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손글씨로 하나씩 적힌 한글 자음과 모음입니다. 그는 검지로 피읍을 찾습니다. 그 다음 이응을 누릅니다. 화면에 파이라는 글자가 뜹니다. 순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10분이 지나자 다른 수강생들은 벌써 파일을 저장하고 쉬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순자는 여전히 내문서라는 단어를 입력 중입니다. 강사가 뒤를 돌아봅니다. 어머니, 아직 안 끝나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마주칩니다. 저기 저장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강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 그건 아까 했잖아요.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는 다시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글자들이 흐릿합니다. 마우스 커서가 화면 위를 떠돕니다.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모릅니다. 옆자리 수강생이 속삭입니다. 저기 위에 파일 메뉴 다시 누르세요. 순자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떠납니다. 순자는 가방을 메고 일어섭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다시 한번 펼쳐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반 페이지 남짓 적혀 있습니다. 그는 노트를 덮고
천천히 복도로 나섭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규칙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 노트 뒤편에 색이 바랜 명함 한 장이 끼워져 있다는 것을.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만정밀 설계이팀 김순자. 일주일 뒤 같은 시간. 순자는 또 맨 뒤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은 폴더 만들기를 배운다고 합니다. 강사가 화면을 켜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고요. 새로 만들기, 폴더. 이렇게 3번이면 끝이에요. 순자는 노트를 펼칩니다. 오른쪽 마우스. 글자를 쓰는 동안 강사는 이미 폴더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순자가 손을 듭니다. 강사가 고개를 돌립니다. 네, 어머니. 저기 폴더 이름은 어떻게? 앞자리에서 웃음소리가 납니다. 강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 그냥 클릭하시면 바로 이름 바꿀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화면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순자는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가 뜹니다. 새로 만들기를 찾습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옆 수강생이 이미 3개의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겨우 하나를 만듭니다. 화면에 새 폴더라는 이름이 깜빡입니다. 이름을 바꾸려고 클릭합니다. 1번, 2번. 바뀌지 않습니다. 순자는 다시 손을 듭니다. 강사가 뒤를 봅니다. 이번엔 표정이 다릅니다. 어머니, 방금 했잖아요. 그냥 한 번만 클릭하시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2번 눌러서. 강사가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근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렵죠? 순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수업진도 나가야 하는데. 집에서 쉬시지 왜 오셨대? 순자의 손이 멈춥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복도로 나갑니다. 순자는 자리에 남습니다. 혼자 남은 교실. 순자는 다시 마우스를 잡습니다. 화면을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오른쪽 버튼, 새로 만들기, 폴더, 한 글자씩 따라합니다.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이름을 바꾸려고 클릭합니다. 한 번만. 깜빡이는 커서가 나타납니다. 순자는 천천히 연습이라고 입력합니다. 화면에 폴더 이름이 바뀝니다. 순자는 작게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수첩을 꺼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강사가 들어옵니다. 어머니, 아직 안 가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듭니다. 아, 네. 조금 더 연습하려고요. 강사가 다가옵니다. 화면을 봅니다. 아, 폴더 만드셨네요. 잘하셨어요. 순자는 미소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가 책상에 공지를 붙입니다. 참, 다음 주에 간단한 발표 수업할 거예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배운 거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순자의 손이 멈춥니다. 발표요? 네, 어렵지 않아요. 5분 정도만 하시면 돼요. 어머니도 해보세요. 좋은 연습이 될 거예요. 강사가 명단에 이름을 적습니다. 김순자. 순자는 화면을 봅니다. 방금 만든 연습 폴더가 화면에 있습니다.
강사가 나갑니다. 순자는 혼자 남습니다. 그는 가방을 닫지 않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봉투 겉면에 연필로 쓴 글씨가 있습니다. 1987-2003 설계 자료. 순자는 봉투를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컴퓨터를 끄려고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이 꺼지지 않습니다. 다시 누릅니다.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순자는 마우스로 화면 아래를 누릅니다. 시작 버튼, 종료 버튼을 찾습니다. 5분이 지나고 겨우 컴퓨터가 꺼집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순자는 집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서류 봉투가 펼쳐져 있습니다. 안에서 빛바랜 도면이 나옵니다. 메모가 빼곡한 설계 용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 사만정밀 설계의 팀 김순자. 순자는 돋보기를 씁니다. 자료를 하나씩 봅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칩니다. 새 페이지에 이렇게 적습니다. 발표 준비. 그날 밤부터 순자의 집에 불이 늦게 꺼집니다. 부엌 식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 오래된 서류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도면 한 장, 모서리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손때 묻은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순자는 돋보기를 쓰고 도면을 봅니다. 연필로 그어진 선들이 빼곡합니다. 숫자와 기호들이 가장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순자의 손가락이 도면 위를 천천히 움직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멈춥니다.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재검토 필요 마이너스 순자. 순자는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회의록입니다. 1995년 3월 12일. 김순자 대리 의견 현장 배치 수정안 제시. 그 아래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노트를 펼칩니다. 발표 준비라고 쓴 페이지입니다. 그 아래 천천히 적습니다. 컴퓨터 교실에서 배운 내용 마이너스 실제 현장 적용 사례. 시계를 봅니다. 밤 11시.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을 엽니다. 오래된 USB가 하나 나옵니다. 먼지를 닦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아 자료를 정리합니다. 한 장씩.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손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기 USB에 파일 좀 넣어줄 수 있니? USB요? 무슨 파일인데요? 사진 파일이랑 문서 같은 거. 할머니가 컴퓨터 수업에서 발표하려고.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가 발표를요? 응.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있니? 네, 당연하죠. 언제 가면 돼요? 그날 오후 손주가 옵니다. 순자는 서류 봉투를 내밉니다. 이거 사진 찍어서 파일로 만들어줄 수 있니? 손주가 서류를 봅니다. 도면과 메모, 회의록. 할머니, 이게 뭐예요? 순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할머니가 옛날에 일하던 자료야. 손주의 눈이 커집니다. 할머니가 회사 다니셨어요? 응. 오래전에. 손주가 도면을 들여다봅니다. 이거 설계 도면 아니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손주가 천천히 묻습니다. 할머니가 이거 그리신 거예요? 순자는 대답 대신 미소 짓습니다. 빨리 좀 해줄 수 있겠니? 손주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한 장씩 사진을 찍습니다. 할머니, 발표 주제가 뭔데요? 순자는 창밖을 봅니다. 배운 걸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거. 손주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컴퓨터 수업에서요? 응. 손주는 더 묻지 않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USB에 저장합니다. 다 됐어요, 할머니. 순자는 USB를 받아듭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입니다. 하지만 순자의 손에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고맙다, 민수야. 손주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할머니, 발표 잘하세요. 화이팅! 순자는 손을 흔듭니다. 문이 닫힙니다. 혼자 남은 순자는 USB를 봅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칩니다. 발표 준비 메모가 반 페이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줄에서 멈춰 있습니다. 순자는 연필을 듭니다. 쓰려다가 멈춥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를 봅니다. 천천히 적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하려는 걸까? 연필 끝이 종이 위에서 멈춥니다. 순자는 눈을 감습니다. 교실에서 들었던 목소리들이 떠오릅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렵죠? 집에서 쉬시지 왜 오셨대? 순자는 눈을 뜹니다. 노트에 다시 적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순자는 연필을 내려놓습니다. USB를 가방에 넣습니다. 그날 밤도 불은 늦게 꺼집니다. 발표 전날, 순자는 옷장을 엽니다. 깨끗이 다린 남색 재킷이 걸려 있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습니다. 오래전 회사 다닐 때 입던 옷입니다. 순자는 재킷을 꺼내 입어봅니다. 거울을 봅니다. 어깨가 예전보다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는 곧습니다. 순자는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어둡니다. 내일 입을 옷입니다. 책상 위에 USB가 놓여 있습니다. 노트가 펼쳐져 있습니다. 순자는 불을 끕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내일이구나. 발표 당일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가방을 챙깁니다. USB, 노트, 돋보기. 그리고 현관을 나섭니다. 구청으로 가는 버스 안. 순자는 창밖을 봅니다. 손에 든 가방 끈을 꽉 쥡니다. 교실 앞에 도착합니다. 문을 엽니다. 강사가 먼저 와 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발표 순서 2번째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강사가 USB를 받습니다. 자료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강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습니다. 화면을 봅니다. 파일 목록이 뜹니다. 강사의 표정이 잠깐 멈춥니다. 어머니, 이거 전부 발표 자료예요? 순자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네. 강사가 스크롤을 내립니다. 도면 파일, 회의록 파일, 사진 파일. 강사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봅니다. 어머니, 발표 시간이 5분인데 이 자료는 좀. 순자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필요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강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히만 하세요. 순자는 맨 뒤 자리로 갑니다.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앞을 봅니다. 곧 시작됩니다. 오후 2시 수업이 시작됩니다. 강사가 앞에서 말합니다. 오늘은 발표 시간입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배운 내용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발표자가 나갑니다. 파일 저장하는 법을 설명합니다. 5분이 지나고 박수가 나옵니다. 강사가 명단을 봅니다. 다음은 김순자 어머니 차례입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방을 들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갑니다. 뒷자리에서 속삭임이 들립니다. 저분이 뭘 발표한대? 그냥 짧게 하시겠지. 순자는 강사 옆에 섭니다. 강사가 마우스를 넘깁니다. 어머니, 시작하세요. 순자는 화면을 봅니다. USB에서 첫 번째 파일을 엽니다. 도면이 화면에 뜹니다. 교실이 조용해집니다. 수강생들이 화면을 봅니다. 순자가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차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운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사가 화면을 봅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순자가 계속합니다. 저는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사만정밀이라는 회사에서 설계 일을 했습니다. 뒷자리에서 웅성임이 들립니다. 순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폴더 만들기는 저희 회사에서 도면 분류할 때 썼던 방식과 같습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회의록 사진이 뜹니다. 이건 1995년 회의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일명 규칙이 적혀 있습니다. 순자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킵니다. 날짜 마이너스 부서명 마이너스 프로젝트 번호.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강사가 의자에 앉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순자가 다음 파일을 엽니다. 또 다른 도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강사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키보드 소리도 멈춥니다. 순자가 화면을 가리킵니다. 여기 이 배치 방식 말입니다. 강사가 고개를 듭니다. 네. 순자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강사님께서는 파일을 이렇게 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연도별로 먼저 나누고 그 다음 주제별로 나누라고. 네, 맞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반대로 했습니다. 강사의 표정이 바뀝니다. 순자가 계속합니다. 주제별로 먼저 나누고 그 안에 연도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프로젝트를 몇 년에 걸쳐 진행할 때 연도별로 나누면 파일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강생 한 명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자가 화면을 바꿉니다. 실제 폴더 구조가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 하나를 볼 때 모든 연도의 자료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강사가 입을 엽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순자는 강사를 봅니다. 네,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교실이 조용합니다. 순자가 다시 말합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제가 손을 들고 물어봤을 때 강사가 고개를 숙입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저는 배우러 온 게 맞습니다.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물었던 건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끕니다. USB를 뽑습니다. 그리고 강사를 봅니다. 현장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책에 나온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순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강사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순자를 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습니다. 강사가 다시 말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질문하실 때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가방을 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맨 뒤 창가 자리 앉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교실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한 수강생이 손을 듭니다. 젊은 남자입니다. 지난주에 뒤에서 속삭이던 사람입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강사가 봅니다. 네, 말씀하세요. 남자가 순자를 봅니다. 어머니, 그 폴더 구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순자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앞으로 걸어갑니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다릅니다. 화면을 켭니다. 파일을 다시 엽니다. 그리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천천히 하나씩 수강생들이 노트를 꺼냅니다. 받아 적습니다. 강사도 옆에서 듣습니다. 10분이 지나고 순자의 설명이 끝납니다. 이번에는 박수가 나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햇빛이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냅니다. 발표 준비라고 쓴 페이지를 펼칩니다. 그 아래 천천히 적습니다. 오늘 내 목소리를 냈다. 연필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수업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교실 분위기가 다릅니다. 강사가 설명을 하다가 멈춥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뒤에서 손이 올라갑니다. 순자의 손입니다. 강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순자가 입을 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뜹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몇몇이 순자의 자리 앞에 섭니다. 젊은 여자가 먼저 말합니다. 어머니, 저 아까 설명해 주신 거 제 업무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봅니다. 그래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옆에 있던 남자가 묻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설계 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몇 년이나 하셨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합니다. 한 16년쯤?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챙기며 말합니다. 옛날 일이에요.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USB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흩어집니다. 순자는 혼자 남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강사가 다가옵니다. 손에 물 한 잔을 들고 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순자는 물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가 옆 의자에 앉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순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이미 사과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제가 너무 안일했어요. 순자는 강사를 봅니다. 강사가 계속합니다. 어머니처럼 질문하시는 분들을 저는 늘 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빨리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어요.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물어보신 거였는데 순자는 고개를 가볍게 젓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서툴러요. 정말로. 컴퓨터는 처음이거든요. 다 새로워요. 강사가 웃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질문의 이유를 알고 계셨잖아요. 순자는 창밖을 다시 봅니다. 이유를 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손이 기억을 안 따라와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면 손이 느려도 방향은 알 수 있으니까. 강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없이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학생 몇 명이 지나갑니다. 웃으며 걸어갑니다.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강사도 일어섭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니. 순자는 가방을 메고 문을 나섭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갑니다. 한 층, 두 층, 1층 현관에 도착합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옵니다. 순자는 잠시 멈춰섭니다. 가방 속 USB가 느껴집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이제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갑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적힌 페이지를 펼칩니다.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습니다. 다음 주에도 온다. 버스가 옵니다. 순자는 노트를 덮고 일어섭니다. 버스에 오릅니다.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거리가 지나갑니다. 구청 건물이 멀어집니다. 순자는 눈을 감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지나갑니다. 발표할 때의 떨림, 강사의 사과, 수강생들의 질문, 그리고 다시 손을 든 순간 순자는 눈을 뜹니다. 미소 짓습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불을 켭니다.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물을 끓입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봅니다. 하지만 열지 않습니다. 대신 노트를 펼칩니다. 다음 주 수업 내용을 확인합니다. 엑셀 기초. 순자는 연필을 듭니다. 노트 빈 페이지에 적습니다. 질문 목록. 그 아래 하나씩 적어 내려갑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전자를 끕니다. 차를 따릅니다. 김이 올라옵니다. 다시 앉습니다. 차를 마십니다. 창밖을 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순자는 차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습니다. 노트를 덮습니다. 불을 끕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잠자리에 눕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자는 천장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질문할 권리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그건 이제 압니다. 순자는 눈을 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구청 평생교육관 3층 컴퓨터 교실. 오후 2시가 되면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김순자, 78. 그는 여전히 맨 뒤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을 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강사가 앞에서 새로운 내용을 설명합니다. 엑셀표 만드는 법,
순자는 돋보기를 끼고 화면을 봅니다. 노트를 펼칩니다. 그리고 질문 목록을 봅니다. 수업 중간 순자가 손을 듭니다. 강사가 멈춥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순자는 침착하게 묻습니다. 이 표를 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강사가 웃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더 자세하게, 더 천천히. 교실에 햇빛이 들어옵니다. 맨 뒤 창가 자리까지. 순자는 노트에 받아 적습니다. 한 글자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렇게 오늘도 배움은 계속됩니다. 나이와 속도가 아니라 태도가 만드는 교실에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한 일만 생기실 거예요. 앞으로 더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이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